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국임당의 이준석 쇼는 어디까지일까요? 윤석열과 어깨동무를 하며 울산해동 2탄을 만들었던 이준석이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에서 해촉 처리가 되었던 김종인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 우롱하는 것이 취미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준석은 연합뉴스에 출연을 해서 김 전 위원장께서 하셨어야 할 영역 중에 부족한 영역이 있다라면 제가 노력해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의 남은 60일 기간 동안 어떤 시점에도 다시 김 전 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마음을 추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시간이 있고 난 뒤에 직접 찾아뵈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모든 갈등은 이슈를 덮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보다 이준석의 기사가 더 많은 것을 보면 후보가 누구인지, 왜 국임당의 지지자들이 그토록 이준석을 쳐내지 못해 난리인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가세연에서 촉발된 의혹 사건도 조용해지고 김건희 의혹도 조용해지고 하니까 다시 김종인을 불러 세워서 바지 사장 세우고 또 한편에 영화를 찍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화도 주연 배우가 연기력도 좀 되고 인물도 좀 되고 그래야 흥행을 할 텐데 윤석열 주연, 김종인 조연, 이준석 감독이라면 굳이 보지 않아도 망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화를 한번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을 올려 또 시끄럽습니다. 결국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젊은 남성층들을 겨냥해서 또다시 악수를 꺼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가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평등가족부로 개편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윤석열은 아예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없애겠다는 것이 윤석열식 방식인 거죠. 아내 김건희 의혹이 끊임없이 일자 영부인제 폐지하고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던 발상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바로잡고 고쳐서 쓰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천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윤석열식 발상입니다. 그야말로 독재 중에서도 전형적 독재 발상인 것이죠. 과거에 박근혜가 해수부를 해체했듯이 똑같은 발상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세계일보가 이런 식의 제목으로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여성가족부 폐지 글에 응답한 이대남들, 이렇게 나오신다면 표를 줄 수밖에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립니다. 참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언론에 최소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 간의 분열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마치 좋은 공약을 내세운 것 마냥 이런 식의 타이틀을 걸다니 이게 언론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분열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겼던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등등등 이런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은 정치권이죠. 어느 쪽의 표가 더 많냐를 계산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런 저질 정치는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갈등 유발을 하는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에 안타깝기도 하고 역시나 깜이 안 되니까 또다시 구태 정치를 들고 나온다는 생각에 지지율이 더 폭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스로 아주 무덤을 팝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계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와 디지털 성범죄 등을 다루는 닷페이스와의 인터뷰를 냈는데 윤석열이 그 틈새를 노리고 이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면서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닷페이스에 출연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성토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부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적인 의무다.
정치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주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늘 파악해야 한다. 즉,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필수 의무이며 주권자를 가려가며 의견을 듣는 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다.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다. 설령 선거의 손해이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말이다. 이런 갈등은 저와 같은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기회와 자원이 제한적이고 손톱만큼의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들은 성장을 부르짖고 공정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외치고 있다. 기회와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고 성장을 통한 기회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 방송 촬영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제 생각도 서로 나누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그리고 제게 보내주시는 비판은 모두 소중하게 새기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대통령감은 달라도 다릅니다. 진정한 리더의 참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어제 JT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이 25.1%, 그리고 안철수가 12%, 심상정이 3.0%의 응답률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차이가 더 벌어져서 12.9%의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은 조만간 선거를 포기할 상황까지 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은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5.3%로 조사가 됐고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2%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상황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JTBC가 글로벌 리서치를 이용해서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100% 무선 전화에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응답률은 11.2%입니다. 여론조사 하나하나마다 굳이 일희일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 차츰차츰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진가를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조만간 40% 중반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밭을 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힘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